자, 안녕하세요. 4월 15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올렸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꼽혔나요? 오늘 첫 번째 기사예요. 동학개미 운동 막 내리나 개인 순매수가 급감했답니다. 1월 하루에 1조 넘게 사더니 이달 들어선 200여억 순매수 그쳐. 이 자금 다른 데로 많이 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작년 3월 코로나 발발 이후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던 동학개미 운동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것일까? 결국 뭐예요? 이런 게 작년 3월부터 계속 개미들이 이제 거래 대금을 증가시켰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다. 50분의 1 시장으로 움츠려든 개미.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한 1월에 개인은 하루에 얼마? 1조 넘게. 와. 그런데 3개월 만에 지금은 얼마? 2,700원.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보면은 예탁금이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부동자금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시중 부동자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래요. 작년 3월 말 1,097조 원이던 부동자금이 와, 이렇게 늘어났는데 반면에 예탁금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지? 부동자금은 늘었는데 예탁금은 줄었다. 어디로 과연 자금이 갈까? 아마 부동산으로도 많이 빠졌을 거고 코인으로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당선이 되고 나서 재건축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많이 끌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코인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보합세를 보이는 그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월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어서면서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나만 돈을 못 번다는 두려움이 매수 욕구를 키웠지만 지금 횡보선에서는 급하게 돈을 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빠졌다.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더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값 3년 만에 빅사이클.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아요. 왜냐면 그 뭐 재테크를 하던 여러분들이 뭐 금융권에서 일을 하던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ETF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했는데 ETF 여러분 꼭 관심 가지세요. 괜찮은 투자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리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잘 볼게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원자재인 리튬. 딱 여기만 들어도 이제 감이 오죠.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뭐예요? 여기 관련된 그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리튬과 코발트 등이 가격이 다시 뜨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학생들은 알면 되죠.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원자재가 리튬하고 코발트구나. 여기만 알아도 돼요. 특히 리튬은 지난 3년간의 하락기를 벗어나서 강세 국면으로 들어왔었대요.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도 계속 쓸까요? 아닐까요?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쓰이겠죠, 아무래도. 또 원자재 공급은 반면에 이를 따라잡지 못해서 리튬 가격이 슈퍼사이클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래요. 그래서 ETF 등 투자 상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인 리튬.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이어지던 하락세를 벗어나서 강한 상승세. 그러면 진짜 모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상용화 될 거고 주가의 흐름이나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원자재가 뭐다? 리튬. 그럼 리튬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고객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를 내가 얘기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공부를 토대로 해서 그 실질적으로 학습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이라는 거죠.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발트 가격도 지난 1분기에 57% 급등했대요. 니켈 가격은 15% 올랐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결국 전기차 관련 원자재 가격이 뛰는 이유는 뭐다? 전기차 수요 증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뛰는 것도 되지만 그 원자재인 리튬과 코발트도 우리가 잘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뤄지면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는 자동차 업계의 시도에도 차질이 생길 거라는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마시고 전기차가 계속 앞으로 더 수요가 많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전기차를 사용하려면 원자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리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냥 리튬 하나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ETF 중에 리튬이 들어간 ETF가 뭐가 있는지 한번 시간이 된다면 찾아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펀드 사태의 은행 직원 평가 고객 점수들요. 5대 은행 KPI 항목 살펴보니 여러분 KPI가 뭔지 아시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예요. 핵심 성과 지표. 그러니까 KPI라는 것은 달성해야 될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을 가던 뭐 증권사를 가던 일반 기업에 가던 각각의 KPI가 있어요. KPI가 잘 받아야지 여러분들 월급이 나오고 잘 나오고 뭐 고가도 잘 나오는 거죠. 자, 펀드 사태로 고객 항목은 늘렸대요. 근데 KPI에 ESG 엄청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관련 기준이 없대요. 국내 5대 은행의 직원 업무 성적을 평가하는 여기 나오죠.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KPI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KPI에 ESG 관련 항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좀 약간 의아하죠. 지금 각 기업들이 다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KPI가 이 방향성이거든요. 사업 방향이라든가 영업 전략. 근데 그게 안 나타났다? 이상하네요. 일단 펀드 사태 이후에 왜냐 KPI 배점이 고객 수익률과 만족도에 쏠렸대요. 왜냐면 계속 지금 각종 펀드 사태라 이제 고객들의 등을 돌리는 그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률과 고객들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향에 아무래도 KPI가 쏠렸다. 대면 고객 서비스 평가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ESG와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힘을 실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보면 좋아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자 지난해부터 바뀐 5대 은행 KPI 배점 기준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방향이 이 KPI라는 거는 은행들의 전략과 그 다음에 방향성에 따라 그리고 행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슷하지만 그래도 각 은행이 강조하고자 하는 KPI가 있어요. 그 KPI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그 은행이 추구하는 방향과 전략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객 중심, 고객 성장, 배점 대폭 상향을 했대요. 120점에서 무려 4배, 3.5배예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고객 중심적이고 고객 성장 하는 포인트를 둘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어떠한 점이 고객 중심적으로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상품 설명을 할 때 또 고객 중심적인지, 아니면 뭐 직원들의 친절도가 있는지, 아니면 뭐 배치가 그렇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찾아보는 거죠. 하지만 이익 100점 출소했대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일단 고객 중심적으로 뭔가를 활동하고자 한다. 그거죠. 그리고 소비자 보호 감점을 확대했대요. 50점에서 100점, 2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국민은행은 고객과 소비자 보호에 무엇보다 더 KPI를 많이 적용했다는 거죠. 그럼 고객을 위한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강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관련 지표 배점을 총 배점을 거의 지금 20%나 늘렸고 고객 가치 성장도 늘렸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 그룹별로 배점을 자율 선택제 도입. 근데 손님 만족 평가를 신설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모든 은행들이 고객 만족, 고객 신뢰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이런 게 있네요. 연체율 지표. 연체율이라는 거는 뭔가 상품을 가입하거나 뭔가 했을 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내가 목적에 맞다면 돈이 밀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연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가입하고도 뭔가 늦게 내거나 이제 그런 지표가 이제 우리가 연체율이라고 하는데 그 배점을 늘렸다는 거는 관리도 잘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산 건전성, 고객 수익률에 대한 것도 늘렸고요. 농협도 이렇게 늘렸어. 결국 방향성은 지금 전 은행에 다 같다. KPI가 뭐 고객, 소비자 보호 강화, 수익률. 그래서 그 DLF랑 라인 뭐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등 돌린 서민들을 다시 은행으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 강조한 ESG 관련된 KPI를 여기에 지금 끼워 맞출 틈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판매 실적 없애고 고객 지표들요. 뭐 5대 은행의 지난해 KPI 항목을 전수 분석하는 결과 없었대요. 뭐 5대 은행에서 고객 관련 배점이 늘어났다.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 제가 위에서 다 설명한 거죠. 쫙 보시고요. ESG 없다는 거예요. 아, ESG 물론 나와야 되겠죠. 근데 굳이 뭐 제가 봤을 때 ESG가 꼭 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직원들이 뭐 ESG에 대한 계량화를 어떻게 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고민할 시간도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금융권에.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은행이 대출과 ESG 요소를 결합한 지속 가능 연계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KPI도 ESG 관련된 지표가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된 대출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ESG 대출, ESG 예금이 속속 출시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된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령 은행원 개인이 ESG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얼마나 판매인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객에 또 전도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ESG를 추구하는 목적은 환경이라든가 사회구조,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바꿔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환경에도 기여하고 사회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해서 결국 고객도 윈, 그 다음에 기업도 윈, 나라도 윈이 되는 윈윈 구조로 갖고 가는 건데 결국 잘 보세요. 결국 지금 금융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ESG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얼마나 판매했는지 대출을 내준 기업이 ESG 평가한 결국 뭐 많이 판매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간다면 결국 ESG를 탓하는 게 아니라 ESG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을 얼마나 판매됐는지가 KPI가 나오게 된다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KPI 만들 때 잘 만들어 줘야지 그게 위에 있는 상위 기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게 얼마나 애매하겠어요. 대출을 내준 기업의 ESG 평가가 어떤지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거야? 이거 계정화해서 대출을 내준 기업이 ESG 얼마나 개선했는지 이런 거를 참 지표화하면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수가 있으면서 요식행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의원님이 윤창현이라는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 뭐 KPI에 넣어야 된다는 건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금융권으로서의 역할. 물론 취지는 ESG지만 지금 이거를 어거지로 여기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 본질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ESG를 결합한다면 진짜 본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기업들한테 그리고 은행한테 다 윈윈이 되는 그런 평가 지표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기사예요. 나스닥, S&P ETF 본물. ETF 계속 나오죠. 퇴직연금 잡아라. 자, 최근 미국 유럽 대표 지수 추종 ETF 잇따라 출시됐다. ETF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최근에 많이 가입을 하지만 미국은 ETF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ETF는 저는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 미국과 유럽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본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다. 지난주 자산 운용 업계 빅3인 미래에셋, 삼성, KB자산 잇따라 이렇게 내놨대요. 테슬라, 애플 등 해외 시장에 관심이 높아진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자산운용 업계가 노리는 건 뭐예요? 퇴직연금 수요. 자산운용 업계 관리자는 연금 계좌로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보다 연금 계좌로도 ETF 투자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글로벌 대표 지수 추종 상품 위주로 투자한다. 왜? 연금 계좌는 나중에 노후에 써야 될 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예요? 큰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게 그나마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금 계좌에서 ETF를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도 해외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뭐예요? 선물 운용 방식. 근데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선물 운용 방식 투자가 불가능해서 현물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해야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대요. 이런 거 잘 보면 좋다고 이런 거.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좀 좋아요. 일반 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죠. 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는 뭐예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오늘 지금 바로 배운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 지인, 여러분들의 선배,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퇴직연금 계좌에서 뭐 어머니가 아직 현직에 계시다며 요거 ETF 투자하면 세금 안 내도 된대요. 근데 일반으로 매매하면 이렇게 세금이 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적용하는 공부인 거예요. 다만 현재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는 환 노출정이라는 점에서 환 노출은 약간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예요. 한 해 벌어 이자도 못 낸 대기업 속출하고 있답니다.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제철 등 아이고 이자 보상 배율이 이렇게 되네요.
자,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대기업 계열사들이 속출했대요. 결국 뭐예요?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쇼핑은 최근 2년 연속 1 미만을 가져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쇼핑 업계에 타격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롯데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 3,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대요. 특히 백화점과 영화관을 운영하는 컬처웍스가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그 직무나 산업, 그다음에 기업을 선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것들도 잘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는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뽑는 티오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기업에 꼭 가고 싶다고 물론 하면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확률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신세계도 뭐예요? 영업이익 82%. 82%는 엄청 줄은 거거든요. 같은 기간 신세계 푸드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죠.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 뭐예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이자 비용 상환이 좋다.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 영업을 해서 번 돈을 이자로도 감당할 수 없어가 된다. 3년 이상 지속되면 좀비 기업.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 조성 산업 시황도 뭐예요? 현대제철의 실적도 이렇게 악화됐고요. 대한항공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각 기업들이 채용을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각 기업들의 현실도 이런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주어진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의 역량을 어필해서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야 될 거고 대기업도 이런데 중소기업들은 진짜 힘들 때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취업도 제가 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보면서 지원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좀 주도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 매식경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